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인간 관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주어야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할지 같은 수많은 고민들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인간 관계에 대해 배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싶거나, 혹은 내가 바뀌고 싶고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그에 대한 해답이 데일 카네기의 책 인간관계론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을 통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 칭찬과 인정을 하라. 미국의 전문 경영인 찰스 슈왑은 오늘날의 가치로 연봉 500억을 받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가 회사에 부임하는 순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이 각성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가 너무 승승장구하니 한 사람이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 덕분이요. 부하 직원들한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3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욕구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공략하면 주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3대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살아간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인정과 칭찬의 욕구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인정을 갈구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이 점을 공략하라. 주변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 비판하지 말라. 1842년 미국의 한 정치인이었던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모욕하는 글을 쓰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글을 당사자의 눈에 띄게 두면서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신문사에 보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반대 정당이었던 쉴스라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쉴스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찾아와 링컨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결투는 중단되었습니다. 링컨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링컨이 비판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반성과 사과를 받고 싶기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는 것이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상대방의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서로의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주변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세 번째 방법, 평판을 만들어줘라. 미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사에게 이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성장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의 눈에 이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잠재력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야 라고 보게 되고, 선생님이 기대하니 잘해야지 하고 아이들도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평판에 맞게 행동하는 욕구는 부자, 가난한 사람, 거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갖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 모두 평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좋은 평판을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그 평판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개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다. 반대로 개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설득의 기술, 상대방의 니즈를 찾아라.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처제가 본인의 아들들이 편지에 답장을 안 해 속상해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본인이 답장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하지만 처제는 절대 답장을 안 할 것이다 하며 내기를 했습니다. 그 후 앤드류 카네기는 편지를 조카들에게 보냈는데 놀랍게도 답장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편지에 $5를 넣어서 보낼게 라고 마지막에 적은 후 돈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싶던 조카들은 안부 편지와 함께 혹시 돈이 편지 봉투에서 흘러나왔나요? 라는 마지막 문장을 카네기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상대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라. 등을 긁어달라 하는데 허벅지를 긁어주지 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첫 번째 방법, 상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라. 어느 날 루즈벨트 집무실에서 일하는 한 흑인 직원이 메추리를 아냐고 루즈벨트에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메추리알은 알지만 메추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에 루즈벨트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메추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메추리에 대해 잊혀졌을 때쯤 그 직원은 루즈벨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당신의 집 근처를 지나던 중인데 당신이 관심 갖고 있는 메추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이후 그 직원은 마음속 진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며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 내가 한 번만 남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만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의 이름을 외워 불러라.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사장님을 만났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호감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세 번째 방법, 겸손하라. 잘못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해라.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질책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 같이 화를 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화를 더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럴 때 한번 자신을 낮춰보세요.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보세요. 이러면 겸손히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 사람을 변하게 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호감을 얻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 관계 회복과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라잡이였습니다.